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왔고요. 네, 일단 제가 모교에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한다는 게 참, 이 시국이 빨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술 개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담아봤고요. 수소경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정부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기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측면에서 어떻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G20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이 수소에너지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구원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술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개 부분에서는 수소 경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인데요.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환경 측면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쓰면 그 연료 안에 탄소가 있고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가속화된다는 그런 단점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통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그 수소가 다시 물로 변환돼서 이렇게 탄소가 없는 에너지 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이유고요.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길가에 보면 지금 도로에 보면 전기 자동차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현재 어떤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러한 방식은 사실 궁극적인 친환경인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고 그 전기로 물 분해해서 수소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에너지를 좀 더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어떤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 자체는 기존에 어떤 예를 들어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려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연료를 쓰려면 연료를 캐오고 뭔가 이런 1대1 매칭으로 기존엔 에너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는데 수소라는 거는 수소를 전기로 바꿀 수도 있고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연료도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게 수소 경제에 있어서 수소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자, 궁극적인 질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넥소라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를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받았어요. 공짜로. 근데 그 다음 수소를 어디서 충전할 거예요? 수소 어디서 구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집 앞에 주유소는 있지만 수소 충전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조금 더 먼 미래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통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이런 거죠. 어떤 그 물을 분해야 하는 설비에 있어서 대규모가 되면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 생산 단가는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어떤 우리 전기 어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어떤 비용을 생각해 보면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단가가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우리가 어떤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어서 그 전기를 수소를 생산하면 어떤 최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답,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수소를 그러면 자 생산하기 위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자고 했어요. 자연 에너지가 우리나라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자연 에너지. 특히 홍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뭐 관악산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산으로 막 뒤덮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태양 에너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도나 이런 그 약간 밑에 나라에 있는 적도 근방의 어떤 나라보다는 태양 에너지의 이 양이나 질 자체가 떨어져요. 즉 결론은 재생 에너지의 질이 낮다. 즉 비싼 전기 들어가지고 수소 생산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이걸 해치려면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면 해외에 있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예를 들어 호주가 됐든 서남아시아가 됐든 좀 더 자연적인 에너지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우리나라로 끌고 온다라는 게 좀 더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의 미래 방향에 해당합니다. 자, 수소를 만들었다고 쳐요. 자, 그거 어떻게 가져올 건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자, 수소를 어떻게 가져올 것 같아요? 수소는 아시다시피 가볍지만 굉장히 밀도가 낮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는 거죠. 기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식은 압축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겠지만 뭐 단거리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수소 정제장차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그 수소는 가스 상태로 압축이 돼서 와요. 그 정도는 비용 측면에서 감안할 수 있지만 감수할 수 있지만 초장거리 같은 해외에서 이송하는 경우는 가스가 아닌 액체 상태로 또는 액화하여 가져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액화라는 거는 액체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엄청 온도를 떨어뜨려야 기체가 액체가 되죠. 마이너스 273도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자, 이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는 어떤 뭐 에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이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액체 상태의 물질로 바꿔서 가져오는 걸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가지고 왔다고 쳐 수소를. 그거 어떻게 그러면 주택하고 아파트나 빌딩에 이렇게 충전소에 배급할 건데? 라는 답에 대해서 수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무지한 말씀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수소는 어떤 그 강 파이프라인 같은 데 있어서 이 재료를 어떤 미세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은 우리 압력밥솥을 봐도 알겠지만 엄청 비싸요. 재료값이.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가져올 건데 라는 답에 있어서는 그 수소를 기존에 우리 천연가스망은 되게 잘 꾸려져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천연가스 배관 안에다가 수소를 조금 넣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걔를 다시 분리를 해서 수소를 추출하겠다.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방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라는 게 천연가스 안에서 그렇게 쉽게 분리가 될 수도 없고,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게 있어서 완벽한 건 없잖아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도 셀 수 있어요, 수소가. 근데 그 세는 수소의 화염이 얼마나 되느냐, 폭발력에 있어서, 화재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농도 측면에서 약 5% 정도 이하로 섞었을 때만 그 안전 측면에 있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서 너무 대량으로 가져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아무튼 우리가 해당 기술을 개발해서 수소를 가지고 왔다고 해봅시다. 마지막에 자, 우리가 그럼 수소 전기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자, 이 수소를 그러면 이런 거죠.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뭐 생산을 어떻게 하고 뭐 이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저도 관심 없고. 내 자동차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내가 출근하는데 지장 없이 수소를 내 자동차에 충전할 건데 라는 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5분 안에 이 세단형 자동차 한 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지만 하루에 수백 대 이상 충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가 10년 안에 대부분의 어떤 우리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거다. 수소차도 마찬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수소차로 상당량의 수소차를 보급할 거다. 하지만 충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30분 이상 기다린다면 누가 수소차를 사겠냐, 이용을 하겠냐 라는 고민에 빠지고, 좀 더 답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더 빠르게 대량의 수소를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다만 이런 충전 시설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를 따릅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요. 그거 아세요? 현재 수소 충전소, 고속 수소 충전소의 비용은 주유소의 10배 비용이 필요해요. 약 20억, 30억이 필요한 거죠. 14분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도 따르고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에는 자동차 말고도 우리 건물이나 주택 같은 데서도 수소를 쓸 수가 있죠. 연료전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연료전지 하시면 아직 크게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설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생산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그 말은 그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이 설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연료전지라는 이런 설비는 로부터는 어떤 에너지도 사실 폐열과 같은 높은 온도의 어떤 열 에너지도 방출이 되고 어떤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에 있는 어떤 미세먼지나 질병, 바이러스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물질들을 정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료전지로부터 배출되는 어떤 에너지나 열을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가 이 어떤 에너지 설비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있어서 기존에 얼마만큼 굳이 딱 직접적인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이런 배출물이나 에너지를과 관련된 어떤 특허에 있어서 특허 동향을 특허 등록 동향을 살펴보면 사실 한 2000에서 2005년도 사이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했죠.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좀 단편적인 기술 개발과 관련된 특허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약간 뭐랄까요,
활용 측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활용 측면에 있어서의 특허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주로 보시면 이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관련 특허를 많이 내고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 개발 목표를 우리 연구원에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료에 있어서 한 번쯤 볼 만한 게 작년에 그 논의된 2월에 논의된 그 G20 회의에서 논의된 이런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10년마다 업데이트는 되고 있지만 조금은 상용화에 있어서는 속도가 더뎌요. 기술적인 이슈도 있겠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